15분 정도 돌렸을 때는 최대 46도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아이폰 15 프로에 관련된 이슈들, 발열이나 배터리, 내구성 이슈 같은 거 직접 써보고 있으면서 팩트 체크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테스트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이폰 15에 비해서 이번 15 프로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아이폰 15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일본에서 사면 더 저렴하다. 아이폰 15 가격을 검색하면 일본에서 사는 게 더 싸다, 일본에서 사오자 하는 얘기가 많고 한국은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이폰 15, 아이폰 15 프로 구매를 할 때 총 얼마를 냈는지 보여드리자면 일반 아이폰 15의 경우 한국은 125만원, 일본은 12만 5천엔으로 대략 한 113만원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들어올 때 $800가 넘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죠. 일반은 달러로 계산하면 $840, 세금 신고를 하러 가니 한 9천원인가 나와서 직원들도 뭔가 애매하다고 안 내도 된다 하더라고요. 참고로 $800 이하는 관세 부가세가 없고 $800 이상 넘어가면 초과분부터 관세를 매기는데 $900 이하 정도면 이제 직원분들 재량에 따라 많이 봐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폰 15는 거진 면세고 아이폰 15 프로는 제가 한 4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5는 113만원에 구매를 한 거고 15 프로는 148만원 정도. 15는 확실히 일본에서 사는 게 12만원 정도 이득이고 프로는 세금 내고 나면 국내 카드 할인가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국내보다는 10만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막 국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 하는데 막상 주요 출시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 가격도 10위권 안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유럽 쪽보다는 싸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이 훨씬 더 싸서 비교가 되는 거겠지만요. 두 번째는 유분 이슈인데 티타늄 소재로 바뀌면서 전원 버튼 쪽을 만지고 있으면 유분 때문에 변색이 된다는 이슈가 있는데 변색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유분 때문에 색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교를 해보니 내추럴 티타늄인데 자세히 보면 유분으로 인한 변색 티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내추럴 색상 기준 그렇게 막 엄청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 빛을 비춰야 티가 나는 느낌?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내추럴이랑 화이트는 티가 별로 안 나고 블루, 블랙이 티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신 발언하자면 솔직히 지문 이런 건 스테인리스 시절 때 훨씬 더 잘 묻었다 보니 저는 오히려 이 정도면 전작보다 지문이 보이는 게 훨씬 더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성능 이슈입니다. 애플에서 CPU는 최대 10%, GPU는 최대 2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긱벤치 6 점수로 아이폰 15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벤치라서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긴 한데 대충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맞긴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3D 마크 익스트림 테스트로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5 프로는 오히려 점수가 20% 정도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이폰 15는 최고 3000점, 아이폰 15 프로는 최고 4000점의 최저점 2600점대인데 익스트림 테스트 기준으로 무려 30% 이상 성능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볼 때 15 쪽이 70%대, 프로는 63%인데 안정성은 프로가 낮은 건 사실이긴 하나 본 성능을 보면 15 프로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번째는 발열인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폰 14 프로를 써보기도 했지만 14 프로랑 비교를 해볼 때 발열이 올라오는 빈도가 확실히 15 프로가 엄청 막 뜨거운 건 아닌데 미지근하게 자주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밖에서 카메라 테스트 한다고 몇 번 찍어봐도 금방 미지근해집니다. 그래도 S21, S22 때처럼 그렇게 막 뜨거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작보다는 훨씬 더 잘 느껴지긴 한다. 아이폰 15와 발열 테스트를 해봤는데 3D 마크 익스트림 테스트 기준으로 프로 쪽이 확실히 단방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5분이 경과됐을 때는 벌써 42도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15분 정도 돌렸을 때는 최대 46도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42도까지는 빠르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45도까지 찍어줬는데 문제는 뒷면이 45도를 찍을 때 앞면도 5분 더 돌려보니 최대 46도, 15는 최대 42도 정도로 앞면 발열 또한 15와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발열면에서는 15가 상당히 아쉬운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게임을 하지 않고 무난하게 쓴다면 그렇게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긴 한데 확실히 전작보다 발열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성능이 오른 대신 발열을 얻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내구성 이슈인데 이것도 티타늄이라서 튼튼할 줄 알았지만 지금 국내 커뮤니티에서 손으로 부수는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팩트 체크하자면
이건 아이폰 15 프로가 아니라 15 프로 맥스고, 맥스는 확실히 앞면 뒷면 다 부서진 거에 비해 15 프로는 부서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드롭 테스트도 제가 서칭을 해보니 확실히 아이폰 15 프로 쪽이 테두리가 둥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더 잘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프로맥스는 손으로 부술 수 있는 수준이니 내구성은 공식은 아니긴 하지만 전작보다 훨씬 더 약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앞면은 세라믹 실드 덕분인지 잘 안 깨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시무시한 수리 비용을 생각하면 케이스를 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여섯 번째는 카메라 고스트 현상인데, 분명 애플 이벤트에서 고스트 현상을 특수 코팅해서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막상 바로 카메라를 켜서 찍어보니까 개선이 됐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스트 현상은 정말 미미하게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곱 번째는 배터리 광탈 이슈. A17 프로 칩셋이 전력이 최고로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저는 게임 같은 건 하지 않아서 SNS나 웹서핑, 인터넷 주로 하는 패턴으로 LTE 와이파이로 쓰면 대충 100% 기준 6시간 정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애플 말로는 스펙상 전작과 똑같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14 프로가 아닌 13 프로를 잠깐 써보니까 100% 사용 기준 7시간 내외를 쓸 수 있는 거에 비해 13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건 배터리 최적화 과정이라서 좀 더 정확한 타임은 리뷰 영상까지 가야 되겠지만, 확실히 조금 줄어든 건 체감이 되나 6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일반인 사용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요약할게요. 이렇게 아이폰 15 현재까지 논란 이슈들 팩트 체크해봤는데 지금 일부 맞는 게 많습니다. 특히 발열이 이게 상당히 아쉽고, 실사용 시 배터리도 살짝 줄어든 것 같고, 카메라 고스트 현상도 크게 개선이 안 됐다는 점이 아쉬운 요소인데, 반대로 일반 아이폰 15는 이미 검증된 A16 칩셋을 탑재하면서 발열 배터리 최적화 이슈는 피한 것 같긴 합니다. 일반을 써야 하나?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이슈 중에 유분 이슈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거슬리는 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아이폰 15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